자, 북한이 쏜 지금 이번에 미사일 자체가 한국이 막을 방법이 없다. 기존의 페이트리엇 미사일로도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사드로도 막기에는 너무 고도가 낮다. 그래서 고도가 낮고 또 정확한 거는 내려오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일정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피 기동을 하고 심지어 정점의 고도가 50km 미만이라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오면서 최종 순간에는 마하 10으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체 연료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쏴지고, 그래서 심지어 한 10분, 5분 안에 쏠 수도 있고, 거리도 지금 보면 220, 270, 44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0.5톤 정도의 이 핵을, 전술핵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탄도 궤도, 그러니까 탄도 궤도라는 것은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궤적이 있는데, 그런 궤적이 탄도 궤도가 아니라 비행하고 조정으로 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정황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조정 국면에 들었으면 이렇게 발사 지점을 파악하거나 어디를 향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미사일 방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미국이 1950년대에 이제 동서 냉전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미사일을 만들 때 순항 미사일은 유인 비행체로 해석이 돼서 유인 비행기처럼 공군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마디로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순항 미사일은 조정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조정을 하는 대로 날아간다, 이런 걸 계산을 했는데, 그게 만들기가 너무 그 당시 기술로는 어렵고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먼 거리를 날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탄도미사일을 거리를 늘려가는 쪽으로 갔고, 순항미사일은 이제 짧은 거리에서의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가 마치 순항미사일처럼 또 복잡한 탄도와 궤적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응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5월 4일 날 2방을 쏘고 5월 9일 날 2방을 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체 연료로 이동식 발사대에 적각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궤도가 특이하고 하강시 방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페이트리엇 사드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핵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LSAM이니 해서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이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2월 달에 북한군의 70주년 기념식 퍼레이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원형을 북이 공개했는데 1년 동안에 수입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개발을 해서 김정은 앞에서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도발의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이스칸데르를 수입해서 그걸 북한식으로 개량, 해체, 그래서 신종 미사일을 만들어서 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는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도 단거리는 이렇게 신뢰 위반이 아니다라고 첫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듯 하다가 지켜보겠다고 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신뢰를 저버린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쏜 첫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 자신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 같은 3대 대외 위기, 북핵 위기까지 지금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 며칠 생각해 보니까 북핵이 자신의 중요한 치적이었다. 자기가 유일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는데 이제 그 자신의 치적이 훼손되니까 그걸 인정을 하면 재선 가도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애써 부인하는, 그래서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는 신뢰 위반이 아니고 그들이 쏜 것 중에 일부는 미사일도 아니었다라며 문재인과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미국의 우선순위는 볼턴이나 이 폼페이오에게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이란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베네수엘라 문제다. 이렇게 되고 북한의 지금 미사일 비핵화는 네 번째 순위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역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데 한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요격이 어렵다라는 부분, 또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충분히 실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좀 미국에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9일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은 동일한 형태의 이스칸데르 개량급으로 봐야 되고 사거리는 500km 이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 제주도를 뺀 남한이 전부 다 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이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건데 과거에는 북한이 스커드나 스커드 개량형, 스커드 연장형, 스커드 제일 긴 거는 스커드 ER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탄도 궤적 분석이 가능해서 페이트리엇으로 스커드를 얼마든지 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격할 수 없는 성격의 미사일을 쏘면서 결국 한미연합군의 지금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핵을 탑재해서 때렸을 때 그야말로 이 미국 오산 공군기지, 평택 공군기지 등이 박살이 날 수 있고 수도권의 서울 등 인구 밀집 지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입해서 이를 해체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개량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서울에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지금 미사일의 탄두의 장착 크기가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95c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매우 지금 핵무기를 한 0.5톤까지 탑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핵탄두 모형 지름이 60cm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KN-08 미사일 모형을 공개했는데 지름이 60cm였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큰 95cm니까
거기에 핵탄두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준비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짧고 이동식 발사대를 숨겨놨다가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고 비행 궤도를 중간에 수정할 수까지도 있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라는 점이 큰 특징으로 지금 꼽았습니다. 최근에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부시하고 오바마 때 양대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유일한 인물인 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절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소한의 핵능력을 보유하는 게 나라와 김씨 일가 보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해왔지만은 3명의 전임 대통령 하에서도, 그러니까 오바마, W 부시, 클린턴 하에서도 미국은 25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3명 대통령이 다 8년씩 했으니까 38, 24, 그래서 25년이라는 겁니다. 25년의 실패 이후 김정은에게 접근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트럼프의 결정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대북 시도 대화에 대해서는 대담한 일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부분적인 핵시설 해체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중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에게 해온 똑같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핵시설 해체 또 복원 이런 부분을 반복해가는 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에 대해 좀 해볼 테니 너는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좀에 고려해 볼 거니 너는 확 열어 제껴라 이런 이야기겠죠. 김정은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수년간의 협상에 걸쳐서 영변 핵시설은 수차례나 개방되고 폐쇄됐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해전문일 거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 해체하는 듯 하다가 또 핵시설이 되고 그래서 그는 하노이에서 노딜이 된 부분과 관련해 현재로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며 대화를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해도 현재 상황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했는데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지금 위협을 주고 도달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핵실험이 없는 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대화를 질질 끌기만 하면 어떤 것도 이렇게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북한 문제를 질질 끈다면 그들은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높게 쌓아갈 것이다. 게이츠는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규제들을 밀고 나갈 가치가 있는가,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 하고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이 기근에 직면해 있고 가혹한 압박하에 있는데 중국은 절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을 것이고 붕괴시킬 정도의 가혹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 자 가혹한 제재를 한다 해도 중국이 최소한으로 북한을 살려놓을 것이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것도 비현실적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볼턴 등 지금 이른바 매파들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는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면서도 지난 25년에서 3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맥시멀리스트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완전히 얻어내겠다. CVID를 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 북한이 매우 어려운, 지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비교적 냉철하게 북한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자, 북한의 낡고 오래된 스커드 B나 C, 그러니까 300에서 500 정도의 이런 미사일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신형 이런 이스칸데르급 고체 미사일로 적각 사격도 하고 정밀도도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이런 신형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대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한국만 때리는 이런 미사일을 북한이 요격이 한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면 이제 완전히 비대칭 핵전력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KMD 소리만 일부 군에서는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팩3 스커드 등을 이렇게 요격하는 미사일도 고도가 40km 이상일 때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팩3는 스커드나 KN-02 같은 미사일에만 가능하지 이런 신형 탄도미사일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이 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 정부는 통일부를 내세워서 식량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하지 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라는 이런 매체가 12일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글에서 주변 환경에 얽매여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면서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새 역사를 써가려는 계례의 제안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비판을 하며, 우리 계례에 요구하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 쌀 주는 걸 놓고 마치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들고 있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고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며, 청와대 주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즉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등을 풀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쌀 좀 주고 이런 걸로 대신하려는 것은 이건 북한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본질적으로 열어라. 미국 눈치 보면서 이런 거는 못하면서 쌀 몇 푼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미국 승인 받을 문제라고 보느냐.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 틀이니 하면서 미국에게 오히려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로 보면 큰 소리 다 치고 얻어먹는 거지가 아이 말이야 왜 밥을 제대로 담아서 줄라면 쌀을 한 가마 주든지 해야지 그냥 밥상 한 그릇 차려서 주면서 생색내느냐. 더러워서 못 얻어먹겠네 이라면서 그대로 또 주는 거는 잘 처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주면 이 받을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빨리 내놔라. 그리고 내놓으면서 생색은 내지 말고 우리가 받아줄 거니 황송하게 조용히 제출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량난이 시급한데도 받는 놈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로 더 큰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쌀은 기본이고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빨리 열으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한편으로 이렇게 남측에서 받아 챙기면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고 미국을 향해서 연말까지 도발을 이어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내놓은 영변 정도를 받고 끝내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게 신뢰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스칸데르를 쏘고 난 뒤에 이제 또 노동을 쏠지, 이제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지만은 일본까지 가는 것을 쏘면 이제는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국과 유엔을 동원해서 떠들 거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제재가 더 강해질까 봐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더 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9일날 쏜 미사일에 지어자가 있어서 전략군 소속으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로 쏜 화성 12호에 있는 이 전략군 지어자하고 똑같은 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거리 미사일 같으면 북한이 전략군에서 쏘는 게 아니지요. 전략군은 각종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군 소속이라면 결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르드 먹으면서 도발은 도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발하는 이런 미사일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그 다음으로 이 노동 미사일 수준의 일본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이번에 쏜 이스칸데르급으로 연장해서 쏘게 되면 이때는 진짜 시급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의 도발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대응 수단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놈들한테 미사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또 한국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을 군이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핵폭탄을 실어서 날릴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초전에 박살날 행편인데 쌀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찬 집단들입니다. 진짜 비굴도 너무 지나쳤어요. 문 정권의 비굴함이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목불인견입니다.